2021년 공인회계사 2차 재무관리 문제2와 문제 3의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는 투자 의사결정과 자본 조달 방법의 의사결정을 결합한 문제로 난이도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문제 3은 초과 수익률 시장 모형을 적용하여 알파 및 베타 등을 계산하는 문제로 난이도는 평이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도 기업점유에서 출제가 된 것인데요. 자, 2021년 6월 1일 현재 자기 자본으로만 구성됐어요. 자기 자본으로만 구성된 주식회사 병정의 기업 가치는 투자가 이루어져서 이미 운용 중인 자산의 가치, 운용 중인 자산의 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NPV죠. 투자는 NPV가 반영된 가치가 합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자, 그리고 이 기업의 가치는 우리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서 상황 1이냐 2냐. 상황 1이면 210억 가치가 생기고요. 상황 2면 90억의 가치가 생기는데 당연히 상황 1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발생 확률은 각각 50%라고 돼 있고 상호 베타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위험 중립을 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중립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시장 가치로 평가한 기업 가치는 다음과 같다고 되어 있고요. 자, 이 투자는 만약에 투자하지 않으면 기회가 사라지고요. 자, 중요한 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100억 원의 초기 투자 비용이 요구가 되는 것인데 이 100억 원의 이제 자금을 이제 조달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근데 병정은 현금성 자산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100억 원의 유상증자를 해야 됩니다. 유상증자. 근데 유상증자는 우리가 기존 주주한테 줄 수도 있고 제3자 배정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기존 주주는 배제가 되고요. 차입도 안 되고 이거 뭐 조건이 많아요. 지금 차입도 안 되고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도 배제가 되고 그럼 결국은 새로운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신주 발행 방식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기존 주주랑 경영진 사이에는 대리 문제는 없으며 다음 문장이 중요한데요. 경영진은 기존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 모두는 공공정보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기출이 된 것인데 조금 어렵습니다. 좀 어려운 스타일이어서 우리 기본 재무관리 기본 수강하신 분들은 풀기엔 좀 어려운 문제이고요. 아마 2차 시험 보신 분들도 아마 좀 어렵게 느껴질 문제인데 어쨌든 우리가 부분 점수는 받아야 되니까 어떤 부분 점수로 과연 몇 점을 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자 이거죠. 자, 물음 1은 쉬워요. 그래서 물음 1은 꼭 맞춰주시고요. 자, 물음 1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영진이 투자자들과 동일하게 어떤 비즈니스 상황인지 알지 못하고 그래서 경영진이 알지 못하는 게 포인트예요. 알지 못하고 증자 및 투자 결정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새로운 비즈니스 상황이 발생하기 전인 현재 투자자들이 평가하는 기업의 가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는데 아까 210억 원은 요 210억 원 얘기하는 것이고 90억 원, 요 90억 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현재 150억 원의 기업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만약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100억 원을 조달하게 되면 자, 그럼 150억의 기업 가치가 있는데 100억 원을 추가로 조달하게 되니까 250억이 되겠죠. 그럼 기존 주주의 기업 가치의 배분 비율을 계산하시고요. 자, 각 비즈니스 상황에서 기존 주주가 차지하게 되는 기업 가치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150억은 기존 주주고요. 100억 원은 신주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250억 중에 150억이 기존 주주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을 테니까 60%라고 해주시고요. 자, 그럼 상황 1이 되면 자, 210억에다가 플러스 100억을 더해야겠죠. 유상증자로 10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310억에 60%를 기존 주주가 가져가는 거니까 186억이 기존 주주가 가져가는 어떤 기업 가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90억에다가
유상증자로 100억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190억이 되잖아요. 그럼 190억에다가 60% 곱한 만큼이 기존 주주가 가져갈 것이니까 114억이 됩니다. 그래서 60% 186억 114억 원이 정답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니까 요거는 어렵지가 않죠.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물음 1번에 동글뱅이 2번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자, 그러면 각 비즈니스 상황에서 증자 및 투자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면 기존 주주 입장에서 보면 증자하는 거랑 안 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유리한 건지를 답을 하라는 건데, 기존 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만약에 상황 1이었으면 증자하지 않고 갔더라면 지금 210억 원의 어떤 기업 가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증자 투자를 하게 되면은 186억이 되니까요. 그럼 결국은 24억 원만큼의 어떤 자기 부가 감소하게 되니까 상황 1이 되는 경우에는 아예 증자를 및 투자하지 않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이고요. 자, 문제는 상황 2 같은 경우는 원래 90억이 본인들의 재산이었는데, 그죠? 그 증자 및 투자를 하게 되면 아까 114억 원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24억 원의 부가 증가하니까 이 경우는 증자도 하고 투자도 하는 쪽으로 의사결정하는 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 1의 정답은 하지 않는 것이고요. 상황 2의 정답은 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그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고, 좀 지울게요. 이게 너무 지저분하니까. 어쨌든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상황 1은 NPV가 20억이잖아요. 상황 2는 10억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둘 다 NPV가 플러스니까 둘 다 채택하는 게 좋은 것이고요. 특히 상황 1의 NPV는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황 1이면 더 오히려 채택을 해야 되는데, 기존 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채택을 안 한다 이거죠. 왜냐? 그 외부 주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신주를 발행해서 외부 주주가 들어오면 그동안 그 기업 가치, 특히 NPV까지 합산한 부분까지를 같이 아까 본인들이 60% 가져가면 그 새로운 주주한테 40%를 줘야 되니까 그 새로운 주주들한테 기존의 어떤 혜택을 같이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여기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이게 신주 발행이 아니고 유보로 했더라면 상황 1에서도 투자를 할 것이고 상황 2에서도 투자를 할 것인데, 이거 신주 발행을 했기 때문에 상황 1에서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이건 뭔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안 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음 1은요, 조금 더 쉽게 맞출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음 2나 물음 3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설명드리자입니다만, 이게 부분 점수는 일일이 보면서 조금 틀렸으니까 점수 주고 이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일단 정답이 아니면 무조건 빵점 처리합니다. 빵점. 그래서 만약에 이게 15점이고 4개로 나눴다면, 그럼 하나당 3.75점으로 일단 얼로케이션을 해놓고, 자, 그리고 무조건 틀리면 거버려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부족하다면, 우리 인원수가 예정 인원보다 부족하다면, 베이스업을 해서 점수를 올려주는데, 그때는 재채점을 할 시간도 없어요. 우리 몇 달 만에 많은 사람을 1차 채점하고 2차 채점, 3차 채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웨이트를 바꾼다 그랬죠. 웨이트. 자, 그러면 쉬운 물음에다가 웨이트를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만, 쉬운 문제를 꼭 맞추셔야 돼요. 똑같은 어려운 문제 안에서 쉬운 물음을 맞춰주면, 그러면 그 물음 맞춘 부분에 웨이트가 올라가서, 그럼 예를 들면 물음 1이 원래는 3.75점이지만, 만약에 더 많은 합격생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물음 1에다가 뭐 한 7점을 준다든가, 그리고 나머지 물음 2, 3, 4, 4개를, 3개를 가지고, 뭐 나머지 7점, 8점을 나눠 먹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웨이트를 바꿔서 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어려운 물음 틀렸다고 걱정하지 말고 쉬운 물음 꼭 맞추는 게 하여튼 이 정글의 세계에서는 살아남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2번은 전체적으로는 어렵습니다만 물음 1은 맞출 수가 있을 테니까 물음 1을 맞춰주시면 물음 2나 물음 3에서 틀렸다 하더라도
가치 점수가 올라가서 결국은 자신도 모르게 합격을 할 수 있는 이상한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물음 2가 좀 어려운데요. 자, 경영진은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비즈니스 상황을 먼저 알고, 그러니까 경영진이 이 비즈니스 상황을 알아요. 알고, 그리고 증자 및 투자 결정을 내린다 이거예요. 이 사실을 투자자들이 안다고 가정한다면 현재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주식회사 병정의 기업 가치를 계산하라는 것이고요. 자, 단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조달은 언제나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어쨌든 아까는 경영진이 모르고 의사결정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경영진이 알고, 투자자들은 모르고 경영진은 알아요. 이게 뭔가요? 정보의 비대칭성이죠. 그럼 정보의 비대칭성을 가진 상태에서 경영진이 이런 의사결정을 한다면 과연 어떤 의사결정을 하겠냐 이거죠. 근데 아까 우리 서두에 뭐라고 했냐면 경영진은 기존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기존 주주가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겠죠. 그럼 상황 1에서는 기존 주주가 투자하는 걸 싫어한다면 투자를 안 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상황 1에서는 투자를 안 하게 되니까 이 NPV 20억은 투자하지 않으면 기가 날아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190억만 남는 거죠. 그래서 190억이라는 어떤 그 가치만 남는 것이고요. 아이고. 자, 상황 2에서는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투자를 하게 되면 이 10억 원의 NPV를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90억이 되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아까랑 다른 점은 그 기존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 20억 원의 NPV를 포기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상황 1에서는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190억이 되는 것이고요. 상황 2는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근데 주의할 점은 아직은 유상증자가 된 건 아니잖아요.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NPV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90억이 되어서 둘 다 아까 0.5로 평균 구하면 140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140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경영진이 이렇게 의사결정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처음에 주었던 150억 원보다 오히려 기업 가치가 떨어지는, 그래서 기업 가치의 극대화 관점에서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물음 2가 좀 어려우니까 앞서 설명한 것처럼 물음 2가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틀렸다면 물음 1의 가중치를 많이 주고 물음 2의 가중치를 떨어뜨려서 좀 그 사람들을 더 걸러낸다는 걸 기억하세요. 막 그 다시 재채점 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러면 그 재채점에 또 객관성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슈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다 웨이트를 바꾼다. 리밸런싱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음 3번은요. 물음 3번은 아까랑 다른 점이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랑 다른 점이 100억 원씩의 자산을 갖고 있으니까 신주 발행하지 않고 이번엔 직접 본인 돈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경영진이 투자자들을 보다 비즈니스 상황을 먼저 알고 의사결정을 합니다만 아까는 신주가 들어오니까 기존 주주에서 분리해서 안 하는 것 뿐이지 자, 기존 있는 100억을 쓰게 된다면 전부 다 투자하는 것이 유리한, 왜냐면 NPV가 다 플러스니까 투자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걸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현재 경영진이 알고 결정을 한다면 310억 투자를 계속 할 테니까 310억하고 190억의 0.5로 봐서 250억이 되는 것이고요. 또 알지 못하고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250억이 되어서 자, 그 차이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차이는 결국은 0이죠, 0. 이게 결국은 뭐냐? 외부 신주 발행하지 않고 내부 자금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때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건 없건 의사결정은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음 4번은 이거를 기술화라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다 하더라도 내부 유보 자금으로 투자하게 된다면 경영자의 의사결정은 기업 가치 극대화하고 맞는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신주 발행을 하게 된다면 기존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하니까 그럼 아까 기업 가치가 감소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기업 가치 극대화라는
우리 기업 재무의 목표하고는 안 맞는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물음 2, 3, 4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 논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음 1을 맞춰주시는 게 문제 2에서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문제 3번. 자, 문제 3번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본서나 우리 스마트 재무관리 연습에서 그동안 나왔던, 그죠? 이 기본적인 대신 공식들을 잘 구별하셔야 되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누차 강조했지만 이 회기선이 나오면 수익률이냐, 초과 수익률이냐, 이거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자, 초과 수익률이죠. 초과 수익률. 그래서 초과 수익률을 가지고 회기 분석을 구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무위험 수익률은 5%라고 보고 초과 수익률 시장 모형이 성립한다고 해서 회기식은 이렇게 좋습니다만 이거 다 초과 수익률과 관련된 회기식이라고 보고 독특한 건 이제 이 회기식과 관련된 표를 줬잖아요. 표. 이 표 중에 이제 그 빈칸 부분은 채워 넣으라는 것인데 자, 초과 수익률 회기선의 알파가 바로 젠센의 알파라는 거를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알파랑 베타는 이제 수익률 모형의 베타랑 초과 수익률 모형의 베타가 똑같으니까 베타는 같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초과 수익률 모형으로 회기 분석을 조금 더 많이 한다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수업 시간에. 자, 그럼 어쨌든 이 표를 채워 넣는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초과 수익률 회기선과 관련된 시장 모형과 관련된 공식들이 있습니다. 그 공식들만 잘 기억을 했다가 대입하는 방식으로만 하시면은 충분히 맞출 수가 있는 문제. 그래서 문제 3번도 100% 다 맞춰줘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자, 물음 1번은 주어진 정보를 위해서 뭐라면 답하라고 돼 있고요. 자, 알파 값은 퍼센트 단위로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돼 있고요. 베타 값은 정수로 표시를 하되 이번에는 그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표시하라고 돼 있으니까 요 지시사항은 잘 지켜갖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주식 A의 알파 값하고 주식 A의 베타 값을 구하라고 돼 있는 것이니까 자, 그럼 이 알파 값하고 베타 값을 구하기 위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일단 주의할 점은 우리가 베타부터 먼저 구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자, 베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A의 수익률의 표준 편차도 있고요. 시장의 표준 편차도 알거든요. 자, 그러면 상관계수만 알면 그 A 주식과 시장 간의 상관계수만 알면 베타를 알 수가 있는데 상관계수는 결국은 결정계수의 제곱근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결정계수 0.82를 통해서 상관계수를 먼저 구하고 그럼 상관계수와 그 A의 표준 편차, M의 표준 편차를 안다면 베타는 뭐 공식에 대입해서 그대로 때려 넣으시면 되고요. 베타를 안다면 알파는 회기식에 대입을 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일단 A와 M 간의 상관계수는 결정계수 0.82를 제곱근을 취하니까 0.9가 나옵니다. 그럼 이걸 0.9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A 표준 편차 15랑 M의 표준 편차 15는 주어진 자료에 있으니까 자, 그럼 베타 A는 요 공식에 대입을 한다면 0.6이 되니까 일단 0.6을 답을 하나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초과 수익률 그 회기선을 기대값으로 바꾸면 잔차의 기대값은 0이 되는 거니까 잔차는 지워주고 요 파란색 공식에다가 대입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A의 수익률이 10이고 M의 수익률이 14니까 각각 10하고 14를 대입을 해주시고 무위험은 5니까 5 넣어주고 베타값 0.6을 대입한다면 알파, 젠센의 알파는 마이너스 0.4%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0.4%. 그래서 정답, 물음 1번에 동글뱅이 1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0.4%랑 0.6이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고요. 물음 1번에 두 번째 이 동글뱅이 2번은 뭘 물어봤냐면 자, 초과 수익률을 이용한 회기 분석에서 알파 값과 베타 값을 0.5%랑 0.5로 가정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동글뱅이 1번을 무시하고 이 주어진 값으로 해야 됩니다. 대신에 이번에는 수익률을 이용한다면 수익률을 가지고 회기 분석을 한다면 그때 만약에 베타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그때는 똑같이 0.5니까 0.5라고 답을 하시면 되는데 자, 알파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알파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대신에 수익률에 회기선에다가 대입을 해주시겠죠.
자, 그러면 수익률의 회계선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래 RA는 알파 A 더하기 베타 A의 RM에다가 요 잔차 A인데 이걸 기대값을 취하면 잔차 A의 기대값은 0이 되는 거니까 요 식의 기대값은 요 공식이 나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아까 A의 수익률이 10%고 B의 수익률이 14인데 자, 이런 문제는 주의할 점이 진짜 답은 0.6이잖아요. 베타가. 근데 여기는 가상에다 0.5를 넣으셔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또 그 깜빡하고 저처럼 여기다 0.6 넣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0.5를 대입하니까 A의 알파 값은 3%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 3%는 젠센의 알파하고는 다른 의미예요. 왜냐하면 초과 수익률이 아니고 수익률을 무형으로 구한 알파 값이기 때문에 이건 젠센의 알파하고는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음 1번에 동글뱅이 3번은 뭘 물어봤냐면 A와 B의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0.6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로우 AB가 0.6이라고 했을 때 B의 알파 값을 또 계산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알파를 알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베타를 또 구하고 해야 되는데, 자, 마찬가지로 요 주식 B의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는 수익률 9%, 그 표준 편차 9%랑 M의 그 표준 편차 알았으니까 B랑 M의 그 상관계수만 알면 되잖아요. 아까랑 똑같은 관계로. 그럼 베타를 구하고 그 베타를 대입하면은 알파를 구할 수가 있을 텐데, 자, 문제는 그 B는 결정계수가 주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대신에 상관계수를 줬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시장 모형이 성립한다면 A, B의 상관계수는 AM과 BM의 상관계수의 곱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요 공식에다가 대입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A와 B의 상관계수가 0.6이고, 아까 A와 M의 상관계수는 결정계수에서 0.5인 거 알아냈으니까, 자, 그러면 B와 M의 상관계수가 3분의 2인 걸 알아서 아까 A와 동일하게 베타 공식에 대입한다면 베타는 0.4가 나오고요.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그 회기선에 대입해서 알파 값을 구하면 알파는 0.4%가 나오니까 정답은 0.4%예요.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결정계수를 줬지만 B 같은 경우는 결정계수를 주지 않은 대신에 A와 B의 상관계수를 주었다면 우리 시장 모형이 성립했을 때는 A, B의 상관계수는 AM의 상관계수랑 BM의 상관계수를 곱한 거랑 같다. 그 공식을 쓰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다 1차 시험에 나왔던 공식들이니까 그 공식들을 차분히 기억해서 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동글뱅이 4번은 주식 C의 잔차 분산이 0.01인 경우라면 이 표준 편차를 한번 계산을 하라는 것인데요. 자, C도 잠깐 가보면 잔차 분산을 주고요. 그 표준 편차를 물어봤는데, 자, 결정계수가 0.75다. 결정계수가 0.75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0.75다. 자, 그러면 총 위험에서 체계적 위험이 차지하는 비율이 75%다 이 소리잖아요. 결정계수는 체계적 위험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비체계적 위험이 차지하는 비율은 25%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국 잔차 분산의 비체계적 위험이니까 잔차 분산은 총 위험에다가 분산값에 C 주식의 분산값에다가 1 마이너스 결정계수를 곱한 거랑 다름없다 이거죠. 자, 그러면 C의 어디 갔어요? C의 잔차 분산이 0.0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C의 잔차 분산 0.01은 C의 분산 값에다가 25%를 곱한 거랑 똑같으니까 C의 분산은 0.04가 나오고요. 그럼 표준 편차는 0.2가 됩니다. 0.2. 자, 그래서 C 같은 경우는 요 퍼센테이지로 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20%이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물음 2입니다. 물음 2는 별개로 다시 와서 A와 B의 베타 값이 각각 0.4, 0.2라고 하고요. 자, 포트폴리오가 각각 반반씩 투자한 포트폴리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포트폴리오 A의 비체계적 위험을 먼저 계산을 해보라는 겁니다. 일단 포트폴리오 정의부터 먼저 한다면 포트폴리오는 됐을까요? RP는 0.5 RA, 0.5 RB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포트폴리오의 비체계적 위험, 다시 말하면 잔차 분산을 구하라고 한다면
요 공식을 쓰셔야겠죠. 요 공식을 써서. 자, 그러면 주의할 점은 A의 잔차 분산과 B의 잔차 분산을 웨이트 A의 제곱을 곱하고 웨이트 B의 제곱을 곱해서 조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0.5의 제곱, 0.5의 제곱은 주어졌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뭐만 구하시면 돼요? A 주식과 B 주식의 잔차 분산을 구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주어진 상태에서 A와 B의 잔차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총위험을 주어졌으니까, 거기서 체계적 위험을 차감한다면 비체계적 위험이 되는 것이죠. 자, 체계적 위험은 베타 i의 시그마 m 제곱, 그래서 베타 i의 제곱에다가 시그마 m의 제곱을 곱한 게 체계적 위험이라면, 베타 값만 주어진다면 체계적 위험은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장 표준 편차는 15니까. 자, 그러면 결국 그 각각의 비체계적 위험은 총 위험에서 베타를 대신에 지금 0.4랑 0.2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럼 A의 잔차 분산은 표준 편차의 제곱에서 0.4의 제곱에다가 시장 표준 편차 15의 제곱을 차감하면 64가 나오니까 이거 여기다 대입을 해주고, B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70가 나오니까 대입을 해준다면 결국은 34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분산은 다 만분율이니까 이걸 소수점으로 나누려면 만으로 나눠야 되니까 정답은 0.0034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요거 포트폴리오에 잔차 분산 구하는 공식만 기억을 하시면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은 뭘 물어봤냐면 이 포트폴리오 P의 수익률하고 시장 지수 수익률의 공분산을 구했으니까 우리로 따지면 시그마 PM을 구하라는 소리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베타의 가법성의 논리를 생각한다면 0.4랑 0.2를 그 가법성의 논리로 가중평균하게 되면 0.3이 나옵니다. 0.3. 근데 베타는 공분산을 그 시장의 분산으로 나눈 건데 지금 시장의 분산도 알고 포트폴리오 베타 값도 아니까 결국 그 포트폴리오하고 시장의 공분산은 67.5가 나오고요. 만분율이니까 반올림해서 소수점 정리한다면 0.0068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문제 3번 같은 경우는 계속 얘기합니다만 우리 시장 수익률, 초과 수익률과 관련된 그 시장 모형 공식만 잘 외우고 있으면 차분히 대입을 해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재무관리 기본 과정 들으신 분도 당연히 풀 수 있는 문제고요. 당연히 2차 보신 분들은 당연히 15점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 1에서 15점 확보하고 문제 3에서 15점 확보하고 또 문제 2에서 부분 점수 확보해서 만약에 베이스업 해주면 대신에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물음 1은 꼭 맞춰서 만약에 베이스업을 해준다면 물음 1의 웨이트가 올라가서 베이스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 점수를 좀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 문제 3번까지 일단 진행했습니다. 유료 동영상 강의는 공인회계사 전문 교육기관인 KG 에듀원 미래경영 아카데미에서 수강 가능합니다.